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재테크 이야기하면서 메이크업하는 그런 신개념 겟레디를 올렸었는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저를 알게 된, 그때 저를 구독해주신 재롱이분들도 정말 많았고, 다른 재롱이분들도 그 재테크 겟레디 영상을 너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찍어야지 했는데, 사실 제가 재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약간 이렇게 재테크 이야기, 경제 이야기, 돈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어가지고 제가 그 관련 영상을 엄청 자주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대신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제가 분기별로 거의 한 번 정도 올릴 정도로 레어 영상인 만큼 제가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꽉 찬 알짜배기 영상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뚝딱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획안도 뷰티 기획안보다 정말 더 빡세게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준비해서 찍는 영상이어가지고 좀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더불어서 우리 재롱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인스타 우물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이렇게 해갖고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롱이들이 정말 많은 돈 고민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좀 중복된 것들,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들을 쫙 한번 보니까는 우리 재롱이들이 정말 중복 질문으로 많이 주셨던 게 사회초년생 재테크, 20대 초반 재테크, 제가 진짜 돈 모으는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기존에 저를 구독해 주셨던 재롱이분들이 아니라 이 영상이 뭐 어쩌다가 알고리즘으로 떠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너 지금 50만 유튜버인데 너가 뭐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뭘 알아? 20대 초반이 돈 모으기 힘든 거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뭐 너 뭐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20대 초반에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한 직장에서만 사회생활을 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유튜브 4년 차여가지고 정말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300에 33? 35? 진짜 조그만, 진짜 5평도 안 되는, 진짜 이 싱크대가 있으면 침대까지 진짜 30cm도 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조그만한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본 사람이어가지고 아마 제 말을 들어가지고 손해보실 거는 정말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제가 알차게 또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 같이 메이크업 하면서 준비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재테크 겟레디 윈미인 만큼 제가 메이크업 얘기는 거의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뭐 어떤 무드 정도로 하겠다, 뭐 제품 얘기 아주 정말 살짝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할 것 같고, 네, 거의 오늘은 메이크업 얘기보다는 돈 얘기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로 사회초년생 재테크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초년생이면 이제 막 직장생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 원래 맨날 알바하거나 용돈만 받아서 쓰던 분들이 월급이 딱 생기니까 이 돈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돈보다는 큰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또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저축해야 될지, 이런 거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내 현재 자산을 파악하시고 난 뒤에 고정 지출을 정말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고정 지출을 바짝 줄이고, 그 다음 내 소비 패턴까지 파악을 한 다음 소비도 불필요한 소비를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이 고정 지출 파악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재테크 겟레디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초년생분들한테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한 번 더 오늘 강조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정 지출 바짝 조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라는 게 평생 동안 짠테크해라, 평생 돈 아껴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고정 지출 관리 못하고 기준 없이 소비를 하시면 돈을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이 잘 벌어도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남는 돈이 없거든요. 사회초년생 때 사실 월급 받고 막 신나가지고 돈 아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쓰는 분들도 많은데,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부터가 저는 너무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부터 무조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초년생 때는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예전에야 뭐 수기로 해가지고 가계부 하나하나 쓰고 했었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카드랑 연동되고 계좌이체랑 연동돼가지고 어플에 그냥 바로바로 찍히는 그런 가계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20대 초반 때는 가계부를 작성을 했었고요. 단순히 가계부를 쓴다는 게 그냥 내가 기록하고 그냥 땡 요게 아니라 내가 소비를 어느 부분에 많이 하는지, 예를 들어 내가 옷에 많이 쓰는지, 내가 먹을 거에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이 지출 항목별로 다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가계부를 이 시기 때는 조금 쓰고 아, 나 여긴 진짜 필요 없는 돈인데 진짜 여기 은근히 돈을 많이 쓰네? 이런 것들을 싹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돈을 썼을 때 정말 기쁘고 정말 뜻깊고 또 반면에 내가 어떤 소비를 했을 때 진짜 돈이 아깝고 정말 의미가 없다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바로 다음 챕터에 그 고정지출 아끼는 디테일한 꿀팁이나 이런 것들 실용적인 팁들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건 바로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고정지출을 어느 정도 쪼이고 나서는 어느 정도 강제저축이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20대 초반 때 바로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꽤나 큰 돈을 강제저축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되게 빡세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때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게 만드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끔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돈 모으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만약에 내가 지금 한 뭐 200만 원 벌었어, 300만 원 벌었어 이러면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돈 이렇게 그냥 돈을 펑펑 쓰시고 남은 걸로 저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진짜 돈을 모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재테크를 조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내가 돈을 먼저 넣고 남은 걸로 어떻게든 살아가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는 정기 적금을 1년짜리 정도 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 금액 설정을 하실 때 나 이 정도면 그냥 좀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여유로운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약간 타이트하겠는데 싶은 내가 조금 자신 없을 수도 있는 그 정도 금액을 넣어놔야 정신이 아주 바짝 차려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짜리 정기 적금을 들고 나면은 매달 넣는 적금 외에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아껴가지고 또 남는 금액이 생겼어 라고 하면은 일반 그냥 계좌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파킹 통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파킹 통장에 무조건 돈을 주차시켜 놔야 됩니다. 일단 메이크업 하면서 돈 얘기까지 하려니까 살짝 정신없지만 지금 쿠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해줬고 컨실러를 좀 들어가 볼게요. 컨실러는 제가 최근에 일본의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분한테 메이크업을 받을 기회가 좀 생겼는데 그때 이제 그 디렉터 분이 만드신 브랜드 건데 정말 괜찮아가지고 제가 촬영하면서 이거 저 좀 챙겨주시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받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컨실러랑 이렇게 사이먼 컬러 약간 다크서클 가리는, 어쨌든 이걸로 가리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새로운 제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얘기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파킹 통장이랑 일반 입출금 통장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어요. 뭐 저는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다 철새처럼 옮겨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자별로 갈아타고는 하는데 뭐 토스뱅크 기준으로 현재 일자, 지금 제가 촬영일이 6월 14일이거든요. 6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스뱅크가 2%, K뱅크가 2.45%, 카카오뱅크가 2.4%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이자를 이만큼을 줘요. 나누기 365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킹 통장이 아니라 일반 계좌에 넣어놓으면은 내가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을 넣어놔도 이자가 진짜 거의 안 붙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파킹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수시로 입출금도 가능하면서 매일매일 이자까지 주니까 남는 돈은 무조건 파킹 통장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따로 들고 있는 상품들 외에 그냥 남아있는 돈은 무조건 그냥 파킹 통장에다 싹 다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정기적금을 다 넣고 나면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목돈이 딱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을 100만 원짜리를 넣었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1200만 원에다가 플러스로 조금 더 이자까지 해가지고 목돈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유럽 여행 가야지 아싸 개이득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시 예금으로 또 목돈을 묶어둡니다. 왜냐면 사실상 1200만 원 좀 넘는 돈, 그 정도 돈으로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주식 투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에 1200만 원 정도만 모았을 때면은 정말 재테크 초보, 정말 초보인 상태인데 누가 주식으로 몇 배 벌었다, 코인으로 몇 배 벌었다 할 때 그냥 냅다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빨리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금으로 일단 묶어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금을 따로 넣어둔 상태에서 또 다시 적금을 들고 나머지는 파킹 통장에 넣고 요 행위를 몇 번 반복해가지고 시드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요 정도쯤 됐을 때부터는 약간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해봐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 돈 모으는 습관 만들고 적금 들고 예금 들고 정말 정석 방법 있죠. 차곡차곡 좀 모으면서 이런 돈 모으는 것에 좀 재미를 붙이고 그때는 재테크를 공부를 하는 시기예요. 내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은 TV 뉴스를 보든 신문 기사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딱 봤을 때 내가 눈에 딱 보이고 귀에 막 그런 단어들이 솔솔솔솔 막 들리거든요. 알아듣게 돼요.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갖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는 조금 공부를 해놓고 시드가 한 4, 5천 이상 모였을 때부터는 내가 좀 임장도 다녀보고 적극적으로 내가 곧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투자 공부를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물어봐 주신 분들 중에서 조금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있고 해가지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아예 없다. 내 진짜 기초적인 재테크 지식도 정말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저번 영상이랑 다르게 또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진짜 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바로 인스타 재테크 툰인데요. 저도 사실 이거를 좀 알게 된 지는 1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재테크 툰, 재테크 만화거든요. 정말 쉽게 풀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재테크 툰 계정을 팔로우를 해놓고 보면은 내가 뭔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책 읽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재밌어 이러면서 보는데 그냥 내가 지식이 싹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만 알고 싶지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재롱이들이니까 제가 특급 정보로 알려드리는 정말 좋은 정보 많은 인스타 재테크 툰 계정 3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돈실먼지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정말 귀염 뽀짝한 캐릭터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재테크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근데 정말 가독성도 좋고 정보를 되게 알차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돈실먼지 계정 완전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뱀비님 계정입니다. 뱀비님은 뭐 일상툰도 올리시고 재테크툰도 올리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재테크툰 몰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샵 해시태그 뱀비의 기초 재테크라고 치면은 기초 재테크 편으로 해갖고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쫙 보시면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쏙쏙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정은 돈이 좋아라는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3개 계정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계정인데, 제가 이런 재테크툰들을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 재테크툰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떠가지고 너무 유익하다, 이분도 너무 유익하다 이러면서 팔로우를 하려고 딱 봤는데 이분이 저를 팔로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냅다 막 팔로우 누르고 열심히 막 보고 있는데 DM이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영상을 즐겨 봐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분이고, 돈이 좋아 이 계정도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세 분 모두 정말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정보가 많아서 정말 나는 책 읽기도 싫고 유튜브 영상은 내가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 언니 저 진짜 경제관념 1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재테크툰을 보면서 일단 이 돈 이런 거에 재미를 먼저 좀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도 보기 정말 잘했죠. 지금 저 꿀정보 한 5분의 1도 아직 안 탄 것 같거든요. 정말 꿀정보 많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제가 처음에는 좀 재테크 요 영상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살짝 긴장했었는데 이제 긴장 풀렸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정지출 아끼는 그런 디테일한 꿀팁들 좀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좋은 어플이랑 정말 꿀정보 사이트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재테크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달렸던 댓글이 뭔가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나 허황된 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그런 꿀팁이나 이런 거를 알려줘서 좋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그 사이에 알게 된 것들 많이 갖고 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테크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알뜰폰으로 바꾸기 전이었거든요. 알뜰폰으로 안 바꾸고 저는 그냥 KT 뭐 멤버십 이런 거 잘 쓰고 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알뜰 요금제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뜰 요금제는 그냥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대리점에서 할부금 내면서 비싼 요금제 쓰는 것보다 자급제 폰으로 해가지고 쿠팡이나 이런 뭐 애플 스토어 같은 데 가가지고 한 번에 결제를 하시고 알뜰 요금제를 쓰는 게 진짜 훨씬
개이득입니다. 근데 그래서 알뜰 요금제를 그러면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모요가 모두의 요금제라는 뜻인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나 어플들은 당연히 광고 없고요. 그냥 제가 직접 알아본 것들입니다. 이 모요 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유튜버니까 데이터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뭐 150기가부터 300기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카테고리별로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요금제, 가격대까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정말 데이터 막 100기가 이상 주고 다 쓰고도 막 무제한 되고 막 통화 문자도 넉넉한데 월 10,000원도 안 내는 요금제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상황에 맞는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게 13,000원대 정도여가지고 13,000 얼마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저렴한 요금제도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거 알기 전에는 핸드폰 요금은 당연히 한 5, 6만 원 이상 나와줘야 데이터를 팡팡 쓸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의 요금제 모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 사용하시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한번 요금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그널 플래너입니다. 이 시그널 플래너는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광고가 정말 많이 떠가지고 여기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광고를 많이 때리고 다들 이렇게 좋다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험 분석에 필요할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시그널 플래너를 깔아가지고 직접 써봤어요. 근데 진짜 신세계. 여기는 이 어플은 뭘로 돈을 벌까? 사실 조금 의심이 되는 수준으로 너무 좋거든요. 일단 시그널 플래너 어플 들어가가지고 뭐 인증 같은 거를 하고 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들을 쫙 비교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보험은 보장이 잘 들어가 있다, 가격대도 괜찮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보험은 가격은 비싼데 보장은 조금 덜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러이러한 걸로 뭐 보험 청구를 하고 싶은데 보험 청구가 이게 지금 이 보장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 제 것 중에 뭐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카톡 상담사분이 직접 뭐 이거 챗봇 이런 게 아니고 진짜 1대1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재롱이 분들, 오래된 재롱분들 아시겠죠? 제가 작년에 담석중 수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그널 플래너에다가 싹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걸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 싹싹 찝어주셔가지고 제가 모르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길 뻔한 그런 보험금도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보장 분석 같은 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어떤 게 좀 가격 대비 보장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는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맞는 그런 보험을 다른 보험사 쫙 비교해가지고 또 알려주세요. 표로 진짜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 플래너 어플은 진짜 좀 감탄. 근데 진지하게 이 어플이 뭘로 돈을 벌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다음은 카드 고릴라 사이트인데요. 카드 고릴라 사이트는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요거는 내 소비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옷에 많이 써, 식비에 많이 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좀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적립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나의 그런 사용 패턴에 맞는 카드를 또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카드 재발급 받으실 일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카드 고릴라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혜택 같은 거를 좀 비교해가지고 다시 재발급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꽤 많이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항공 마일리지로 몰빵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좀 좋아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또 카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고 애교살도 좀 만들어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동키레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동키레터는 이메일로 해가지고 경제 소식지를 보내주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분이 정말 알짜배기로 해갖고 정리를 싹 해가지고 그 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내가 공짜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처럼 이렇게 자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위한 또 너무 좋은 어플인데요. 이거는 오일나우라는 어플이에요. 오일나우. 이거는 이름 들으면 약간 감 오시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주변에 가까운 주유소들을 그 최저가 이런 걸 싹 다 비교해가지고 가격을 랭킹까지 싹 내주는 그런 아주 신박한 어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기름값 같은 거 비교해볼 때 뭐 네이버에 쳐보거나 이렇게 카카오 맵 같은데 주유소 이렇게 쳐가지고 가격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가 더 싼가 이렇게 해가지고 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오일나우 앱을 켜기만 해도 주변에 싹 주유소를 봐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몇십 원 차이, 그냥 몇 원 단위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만 진짜 심하면은 동네에 따라서 몇백 원씩, 리터당 몇백 원씩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나우 어플 한번 깔아두시면은 기름값 고민이 조금은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뷰티 관련된 어플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엄청 많이 알려진 어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몇 번 이용을 해보고 되게 편하고 가격 비교하기에도 좋다라고 생각한 어플이 있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VALLA 발라라는 앱인데요. 기존에 우리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헤어샵도 있고 네이버 예약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하잖아요. 근데 뭐 퍼스널 컬러 샵이나 네일 샵이나 메이크업 샵은 뭔가 좀 헤어에 비교해서는 예약 방식도 그렇고 가격 안내도 그렇고 좀 덜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발라라는 앱이 엄청나게 내 돈을 막 아껴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왕 퍼스널 컬러 할 거, 이왕 네일 받을 거 가격 비교 좀 쉽게 해보고 예약까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써봤더니 좀 신세계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네일도 예약해보고 제 편집자님이나 제 친한 언니나 퍼스널 컬러 예약해줄 때도 이걸로 이용을 했는데 가격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막 지정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하나 정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정 지출 아끼는 어플이나 이런 사이트 이런 것도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언니 사회초년생 여기 제발 돈 쓰지 마 하는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정말 저랑 그 친한 재테크 유튜버 김짬보 언니 아시죠? 짬보 언니가 영상에서 말했던 이게 진짜 명언인데요. 할부로 사야 되는 물건은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거 진짜 너무 띵언 아닌가요? 띵언?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에는 할부라는 개이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갉아먹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요만큼 살 능력이 없더라도 무이자 3개월 할부, 6개월 할부, 뭐 12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막 저희를 소비를 꼬드긴단 말이죠. 이거 무이자 할부 하면은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 뭔가 소비를 하는 기준이 그냥 흔들리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사야 될 거는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무이자 할부 3개월을 해버리면 내가 당장 지금 이번 달에 나가는 돈은 10만 원이니까 내가 돈을 상대적으로 덜 썼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30만 원짜리를 산 게 맞는데 그래서 내가 할부로 산다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 조금 과소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할부로 사야 되는 물건들은 저는 모두 비추입니다. 물론 뭐 부동산, 집 같은 이런 자산을 일시불로 턱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겠죠.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정말 소비재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할부로 사야 되는 것들은 X.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행복해서 하는 소비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소비입니다. 이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되게 잘 사는 티를 막 내고 싶거든요. 20대 초반 때는 그런 보여주기식 소비를 저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꼭 명품까지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나는 사실 그냥 커피 맛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나 막 하플 많이 다니고 재밌는 데 많이 다니고 이런 거 막 이런 느낌으로 주고 싶어가지고 막 시간 쓰고 돈 쓰고 기다리고 하면서 갔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막 이런 모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남들이 다 멋있게 보겠지 하면서 하는 모든 소비는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직업인데 보여주기식 소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사람 진짜 찾기 힘들걸요. 근데 내가 생각을 좀 깊게 해보자 이거죠. 아 진짜 이건 나는 하나도 좋지 않은데 이거 남들이 보면 좋아하니까 이런 소비는 절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일단 저는 지금 요 팔레트로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여기 팔레트 예쁘더라고요. GBH. 저는 요거 샴푸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색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요걸로 메이크업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거는 하지 마 하는 소비는 가치 없는 일회성 소비입니다. 그럼 언니 뭐 밥 먹는 것도 다 일회성 밥 먹고 다 똥으로 나와버리는데 그거 일회성 아닌가? 이런 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밤새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기라든지 좀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 되면 다 의미가 없어. 그냥 어쩌다 한번 놀러 가고 이런 건 괜찮은데 막 진짜 밤마다 놀러 가고 어디 가갖고 막 춤추고 막 다음날 되면 머리 깨지고 저는 진짜 술이 제 몸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술 마시고 나서 그런 하루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도 그냥 노는 거 재밌어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이러면서 저도 놀았던 때도 있죠. 저도 20대 초반 때 그렇게 클럽 가본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진짜 그런 게 너무 아깝고 후회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쩌다 한번 가보고 뭐 스트레스 풀고 요 정도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그냥 뭐 자기 개발, 뭐 돈 모으고 이런 거랑은 그냥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냥 누가 알려주기 전에 자기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의미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수입의 몇 %를 저축하시나요? 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거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수입이 다 너무 다르고 진짜 처한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누구는 자취하고, 누구는 결혼했고, 또 누구는 차를 끌고 다니고, 누구는 차가 없고,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직장인이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 저축률을 아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 저축률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드는 사업 비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편집자님 급여도 있고, 제가 편집자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외주 편집자님도 있고 등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을 제외한 저의 한 달 순이익에서 제가 저축을 하는 거는 한 80% 정도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소득이 진짜 직장인 때보다 지금 50만 뷰티 크리에이터에다가 저는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 마켓도 하고 저도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 직장 다닐 때보다 소득이 훨씬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축률이 가능한 거고,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그냥 평균적인 직장인 월급을 받을 때는 저축은 저는 한 40%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정말 사람마다 처한 게 너무 달라가지고 누구는 저축 얼마 한다더니 나도 이만큼 해야겠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상황마다 정말 다 다른 거라서. 근데 대신에 저는 직장 다닐 때 뭐 평소에 저축률이 뭐 40%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잖아요. 막 진짜 짠테크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저축률 뭐 80%는 뭐 끼지도 못한대요. 그렇다고 하는데 40%면 엄청 높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쯤에 돈을 꽤나 많이 모았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저는 그 보너스 같은 거 있죠.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상여금 같은 것들은 무조건 절대 안 쓰고 바로 저축했어요. 이게 보너스를 받으면은 아 보너스다 이러면서 다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상여금 개념으로 들어오는 그런 추가 수입 같은 것들은 무조건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건들리면은 내가 끝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좀 목돈이 잘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그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에 참여한 요 노베브 픽탄 브라운 컬러 써줄게요. 이게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요런 컬러여가지고 너무 메이크업 진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해주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챕터는 예전과 달라진 저의 소비 관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이제 막 돈을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보다는 나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자금이 모였다. 근데 내가 뭔가 좀 넥스트 레벨로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좀 소비를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5년에 뭐 유튜브 생활까지 해갖고 사회생활을 총 9년 정도 했고 지금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관념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막 돈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지금 당장 저렇게 해야지 보다는 나도 조금 나중에 여유가 조금 생기고 돈이 좀 모이고 나서는 저렇게 해봐야지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 돈을 좀 벌었을 때도 불과 한 1년 반? 전쯤까지만 해도 진짜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플라스틱 그릇 이런 거 사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진짜 몇백 원 차이 요 정도인데 그거를 더 아끼려고 막 최저가를 엄청 찾아보고 막 시간을 많이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직접 우리 재롱이들한테 진행하는 그런 마켓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제가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주 쥐잡듯이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정말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지만, 제가 소비자로서 구매를 할 때 물론 정말 고가의 그런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비싼 것들을 살 때는 지금도 최저가를 많이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하지만, 그런 정말 짜잘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최저가 비교를 막 그렇게 하는 시간에 많이 쏟지 않아요. 뭔가 그것도 에너지고 내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아이라인 요 컬러로 해가지고 좀 풀어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끼고 모으자가 좀 제 돈 관리의 모토였다면 지금은 잘 쓰고 더 벌자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 중에서 제가 뭐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으로 만든 그런 정보성 영상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그런 정보들이 계속 허수분처럼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뷰티 정보에도 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제품이 나오면 써보고 추천도 해드리고 뭐 같이 하울도 해보고 이런 컨텐츠들도 또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좀 아끼는 거에 조금 더 매몰이 돼가지고 그런 컨텐츠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1년 전 이때쯤부터는 진짜 확실히 컨텐츠에 조금 투자를 해야 컨텐츠도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거를 보여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지그재그 하울 같은 것도 내돈내산으로 해가지고 계절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쇼핑 하울 같은 것도 예전보다 확실히 빈도수가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제품 써보고 좋으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러다가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다시 광고로 다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선순환 그런 구조가 된달까?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했어도 됐었다 이게 아니라 제가 20대 초반부터 갈고 닦아온 그런 돈 관리 능력이라던가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쓸 때는 쓰고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소비 절제가 잘 안 돼가지고 과소비를 하고 손에 남는 거는 사실상 얼마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음 깊숙이 그 돈을 모으는 그런 짠순이의 DNA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제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하겠어 라고 결정한 상태에서도 그때도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초년생 때는 무조건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재롱이들이 저 요즘에 속눈썹 가끔 붙이고 촬영하는데 그거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제이미포유 마켓 때 구매한 요 코링코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제가 요거를 한 3세트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요걸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11mm를 썼었는데 맞나? 모르겠어. 아무튼 요거는 10mm예요, 여러분. 필요한 부분에 톡톡톡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톡톡하란가? 신기하네. 하나도 안 신기한 표정. 그 다음 챕터는 내가 즐길 거를 즐기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좀 똑똑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 쉽게 말해서 요즘 MZ 재테크랄까요? 그런 거를 조금 짧게, 요 챕터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올렸던 이런 재테크나 자기개발 시리즈 이런 영상이 총 3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막 모으고 아끼고 이런 것들 알려드린 챕터는 정말 많이 보셨는데 진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더 똑똑하게 돈 모으는 방법인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촬영했던 퍼스널 브랜딩이라던가 그런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 영상은 제가 아끼고 모으는 법 알려드린 그 영상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도 정말 인사이트가 많은데 그래서 그 영상은 또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짧게 좀 티저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옛날 영상이긴 하지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생 목록에 보면은 재테크 자기개발에서 재생 목록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제가 스카프 하고 있는 그 썸네일 영상 그거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 SNS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저도 지금 유튜브라는 SNS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그냥 무료로 보고 계시지만 이 유튜브 자체에서 저한테 조회수 수익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마켓을 하거나 뭐 유튜브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SNS를 통해서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절대 못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옷에 관심 많은 분들, 뷰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진짜 이런 것들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얼굴을 딱 까고 말하고 나 이런 거는 못해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인스타그램으로 도전을 해보시던지 나 근데 인스타그램도 나 뭔가 좀 그런 거 좀 어려워 하면은 블로그로 이렇게 뭔가 글을 좀 잘 써가지고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진짜 광고까지 가지 않게 되더라도 협찬 정도만 받아도 여러분 훨씬 생활비를 아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인스타 팔로우 한 1000명 이럴 때부터 머리는 계속 공짜로 모델로 해가지고 했었고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이 점막 안쪽만 요 리퀴드 블랙으로 해갖고 채워줄게요. 그래서 진짜 다른 재테크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블로그 체험단 받고 이런 거는 진짜 금방 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선택받은 소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뭐 뷰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거를 계속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 관심사를 계속 올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야. 모든 거는 뭐 제목이든 썸네일이든 해시태그든 멘션이든 다 법칙이라는 게 있고 치트키라는 게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더 잘 터지고 뭐 숏폼을 활용해야 되고 이런 방식들, 법칙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한 상태에서 내 관심사들을 계속 노출하다 보면 그런 협찬 받고 뭐 체험단 하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진짜로 생각보다 쉽게 도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에야 뭐 50만 유튜버가 됐고 했지만 정말 더 구독자가 낮고 했을 때도 진짜 협찬 연락은 셀 수 없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도전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진짜 좀 똑똑하게, 요즘에 MZ 재테크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SNS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맨날 살몬 베이지를 편애해가지고 큰일이네. 저희 지금 언더아이 마스크 다른 컬러들도 만들려고 계속 샘플 받고 있는데 진짜 예쁜 컬러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직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내 최애 살몬 베이지를 한번 써볼게요.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재테크 관련된 책도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진짜 나는 재테크 이제 입문한다, 아니면 재테크를 조금 알긴 아는데 내가 정말 잘 모르고 개념 같은 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짠! 요겁니다. 요거는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라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인 재테크 자기개발 유튜버 뿅글이라고 있어요. 그 뿅글이가 쓴 책인데 절대 이거 뭐 지인이라서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입문서로 완전 강력 추천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거를 샀을 때 스토리 인증샷을 뿅글에 태그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뿅글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언니는 이거 재테크 이런 거 다 잘 알아가지고 언니가 보기에는 좀 타겟이 안 맞을 텐데 좀 시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뉘앙스로 약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시시하고 이랬던 건 아닌데 제가 대부분 이제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좋았고, 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보면 되게 신세계일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따뜻한 지침서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재테크 정보나 어떤 단계로 해나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 애초에 그 뿅글이의 재테크 마인드도 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구독자였다가 제가 팬이어가지고 팔로우하고 계속 보다가 친해져가지고 이제 언니 동생 된 그런 사이인데, 이 친구도 그냥 무조건 아끼자 이런 파가 아니라 되게 꾸미는데도 관심이 많고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잘 입고 얼굴도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깃층 자체가 우리 지금 재롱이 분들도 다 뷰티에 관심이 있으면서 돈도 조금 모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타깃에 진짜 딱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가격이 16,500원인데 진짜 커피 요즘 한 3잔 값이면은 살 수 있잖아요. 커피 3잔 아껴서 이거 한번 읽으시면은 재테크 그 동기부여가 뿜뿜하게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재테크 뭐 크게 달라진 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뭘 하는지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거를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직업 특성상 이 수명이 절대로 평생 동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고 해도 미래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미래 걱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중에서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요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속눈썹만 붙이고 마스카라를 안 한 거예요. 어쩐지 뭔가 허전했어. 이거는 그 원정유 선생님이 만드신 마스카라인데 이게 일본에서 진짜 잘 나간대요. 정말 이걸 구하기가 힘든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 이게 빛처럼 생긴 이런 마스카라여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파이프라인 늘리기랑 더불어서 부동산 공부는 여전히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아마 짧게 지나가듯이 말씀드려서 아는 재롱이들도 있고 모르는 재롱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주택자인 상황이어가지고 뭔가 주택 쪽으로 또 2주택자를 노리기보다는 뭐 상가라던가 경매라던가 이런 다른 쪽도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유튜브도 약간 그런 쪽으로도 정말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재테크 그런 겟레디 이런 데서 말씀드렸던 ETF도 여전히 지금 저는 계속 넣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ETF를 상품을 총 2개를 각각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또 현금 보유를 하려고 그냥 뺐고 하나만 놔뒀고 그리고 망한 미국 주식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에 피눈물 나는 그런 망한 미국 주식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때 제가 진짜 개념 없이 들어간 건 맞아가지고 네, 그런 게 있고요. 이 얘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킹 통장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파킹 통장을 그냥 하나 넣어놓고 나 넣어놨어 이제 맘 놓고 이제 있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파킹 통장을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파킹 통장이 먼저 내 뒤통수를 쳐. 분명히 몇 주 전까지 3% 뭐 2.8% 이랬던 애들도 그냥 갑자기 2% 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잠깐 딴 데로 갈아탔다가 다시 또 잠깐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율에 맞춰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꽤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파킹 통장 좀 남은 돈들은 그렇게 해서 좀 금리 높은 곳으로 해가지고 좀 갈아타면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기 예금은 제가 지금 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들려고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일반 직장이 아니고 그냥 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일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예금으로 큰돈을 막 묶어놓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갑자기 큰돈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단기 예금이 뭐 3개월짜리 진짜 심한 건 1개월짜리도 있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예금이 파킹 통장이랑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지만 파킹 통장보다 이자를 조금은 더 주거든요. 한 0.5%라도 더 주긴 하거든요. 어차피 파킹 통장에 한 달 넘게 넣어놓을 돈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기 예금에 좀 이제 넣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진심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그런 뭔가 일에도 좀 집중을 못 하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격적인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메인으로 하는 투자는 부동산으로 아예 택했고요. ETF는 크게 막 변동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넣어놓고 그냥 가끔씩 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하고 부동산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현금 중에서 조금이나마 더 얻을 수 있는 뭐 예금이나 파킹 통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정말 늘 열심히 늘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영상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왕 할 거면은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랄빛에다가 조금의 뮤트 기운도 넣고 싶어가지고 클리오의 새벽 구름 코랄을 조금 베이스로 이렇게 샥 깔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을 때 정말 제대로 찍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재롱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상으로 들고 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재테크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또 뷰티 크리에이터 치고는 또 돈 얘기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오랜만에 돈 얘기 하려니까 정말 빡세지만 뿌듯합니다. 네, 해내서 너무 뿌듯해요. 우리 재롱이들도 오늘 영상 보고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